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41번째. 오늘은 매우 강한 신강한 사주팔자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주가 강한 사주, 약한 사주를 구분을 하죠. 그 중에서 아주 강한 신강한 사주팔자의 성격, 성향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강한 사주팔자란 무엇인가요? 뜻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몸신자에 강할 강자, 몸이 강하다, 즉 내가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신강한 팔자라는 것은 사주팔자 내에서 내가, 즉 내가라는 것은 일간이라는 얘기죠. 일간이 나를 뜻하죠. 그래서 일간이 강하다는 것은 사주팔자가 무척 강하다는 뜻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강하다, 사주팔자가 강하다, 아주 강한 사주를 신강한 사주팔자라고 부릅니다. 자, 신강한 사주팔자의 요건, 어떤 사주가 신강한 사주팔자냐? 일간과 같은 오행, 이거를 비견이라고 그러죠. 비견을 찾고, 다음은 일간을 생해주는 거를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생을 찾아서 이것들이 많을수록 사주팔자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즉 나하고 같은 오행,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많을수록 사주팔자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즉 나의 힘을 빼가는 식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성, 관성이 거꾸로 약해진다는 뜻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사주팔자가 신강해지려면 나를 생해주거나 나하고 같은 오행이 많고, 그게 많아지다 보면 내 힘을 빼가는 식상, 재성, 관성이 약해진다는 의미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견과 인성이 많으면 사주팔자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또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 게, 이 사주팔자의 괴강살, 백호대살, 장성살, 역마살 등 살기운이 왕한 사주도 강한 사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설령 약하더라도 이 괴강살, 백호살, 장성살, 역마살 이런 살기운이 강한 사람은 신약사주하고, 신약하더라도 신약사주하고 거리가 멀다는 건 꼭 이거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강한 사주로 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매우 신강한 사주에 나타나는 성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매우 신강한 사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하고 같은 오행, 비견 겁재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오행인 인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식상이나 재성, 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관성이라는 것을 나를 눌러주는 것, 식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기운을 설계해 주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주의가 되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고, 이러한 성향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신강한 사람은 고지식하다는 얘기죠. 고지식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유두리 있게 좀 못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내가 옳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비견 겁재가 많고 인성이 많다가 욕심이 많고, 그다음 비견 겁재는 내 주체성, 주관성이 너무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유들이 융통성이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인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외골수 기질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만 옳다, 강하니까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애걸수 기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고도관 운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기 주장만 펼치고 남하고 타협을 잘 안 하고 누르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다 보니까 고도관 운명이 된다는 얘기죠. 자, 현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또 완벽해야 이렇게 남한테 어떤 티끌을 보이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펼 수 있다는 이런 완벽주의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를 유지하다 보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달고 산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이 책 잡힐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 하나하나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쓰고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본인이.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병증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가 심각할수록 성격이 너무 강하여 자존심도 대단하고, 자존심, 고집도 세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고집이 세고 분노가 많다는 얘기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 성취감에 비해서 분노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 다툼이 많아진 경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싸우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공격성 성향이 두드러지고, 그래서 신강사주들은 주위에 적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지, 자기 뜻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받아주는 사람 적으면은 그게 이제 공격적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언어 폭력도 폭력이죠. 이렇게 휘둘리게 돼가지고 주위에 적을 만든다는 얘기죠. 또 신강사주는 개인사주이며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본인을 의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생활에서도 자기만의 네모칸을 만들어 깍두기처럼 또박또박 살아간다. 원래 이런 신강한 사주들이 조직생활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가야 되고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네모칸, 내 조직 안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주위에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자, 내 일만 하면 되고 남이야 내가 알 바니라는 의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남에게 손해주는 이기적인 성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아주의자로 늘 진두주의, 자기가 위에서 군림하려는 얘기죠. 즉 에고이즘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성향들이 신강한 사주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성격. 그게 다 인성과 비겁이 많다 보니까 욕심 많고, 인성이라는 게 욕심이죠. 비견이라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 주체성,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외고집이 되는 거고, 자기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이런 성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개강살, 백고대살, 장성살, 역마살 등 살균이 왕한 사주는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한 사주 중에서도 이런 살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강함이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약한 사주라도 이러한 살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하고. 그래서 사회성이 강하고, 특히 여자는 남자를 깔아뭉개고 팔자가 세어지며 이별, 이혼수가 강합니다. 말 그대로 살기가 있는 거죠. 물론 여자뿐만 아니죠. 남자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자가 못 견디고 나가버리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별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녀 공이 해당되는다는 얘기죠.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 다음에 강함이 지나치면 반드시 고독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화합하고 서로 대화도 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외골수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많이 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독이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남자든 여자든 사주가 강한데다 살기운이 강하면은, 특히 강한 중에 백고대살, 괴강살 등이 가세하게 되면 성격이 너무 강하여 이성 배우자가 붙어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언급했죠. 아까는 앞에서는 여자라고 얘기했는데 여자든 남자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가 강한데 살기운이 강하면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강하면은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부부간에도. 그래서 이별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나아가서 육친, 부모 형제들이 있죠. 부모 형제들하고도 물론이고 대인관계에서도 치명적으로 다들 떠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 고독수, 이런 게 차지하는 게 이 신강사주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전부 성격을 좀 눌러주는 브레이크가 관이란 얘기예요. 관이 좀 이렇게 눌러준다든가, 아니면 식상이 좀 발달해가지고
내 끼를 이렇게 내가 강함을 좀 설해주면 덜 하는데, 그런 게 인성하고 비겁이 많다 보면 약하다 보니, 관성이나 식성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강기질이 돼서 편고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성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신강한 사주팔자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기의 이 성향을 잘 다스리게 되면은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꿈을 추구하고 더 나은 성공을 갈구한다는 얘기예요. 좀 모험을 좋아하고 또 자기 만족이 이루게 되면 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것을 더 한 단계 높이려는 성공을 갈망하다 보니까 발전이 좀 있겠죠. 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또 용감하고 성공할 궁리를 하여 개척자의 기질이 농후하다. 이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나은 걸 하다 보니까 개척자, 남들이 저거 해볼까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을 더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복력이 강하고 강인함을 지닌다는 얘기예요. 지닌다. 회복력이, 사주가 약하면은 우리가 쉽게 해서 곤투 경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약한 사람 한 대 맞아버리면 못 일어나잖아요. 강한 사주는 한 대 얻어맞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겁이 왕한 신강한 사주팔자를 보면 닭의 배슬로 살아가지언정 용의 꼬리로는 살아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리더가 돼야 되고 머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기차고 당당하게 인생을 개척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조직 생활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거 혼자, 그 다음에 자기 보면은 주관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기차다는 걸, 한번 마음 먹은 거를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성질이 매우 굳센 것이다라는 뜻인데, 일명 이거를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이런 신강한 사주팔자가 독고다이 스타일이 많죠. 그래서 이런 기질을 잘만 다듬고 수양하면은 이런 장점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성향들을 실질적인 사주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임자년 을사월 개축일 개해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시네요. 본인이 작은 물로 태어났고, 사주에 보니까 임수, 개수, 이거는 큰 물이죠. 큰 물, 작은 물. 이것도 본인도 물, 이것도 작은 물, 해수, 큰 물. 물이 상당히 많네요. 물 기운이. 그죠? 그 다음에 을목, 요거는 작은 나무. 이건 불은 큰 불이죠. 그 다음에 축토는 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쇠기운이 사주에 나와 있지 않죠. 쇠기운. 물론 지장간 안에 서안에 경금이 있고 축토 있고 축토 안에 신금이 있긴 있는데 사주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오행의 분포를 보니까 상당히 물기운이 강해요. 본인을 포함해서 물이 개수보다도 물의 크기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육친으로 보자면은 물 많으니까 비견겁제가 상당히 많고, 여기에 정제, 그 다음에 여기는 식신, 여기는 평관 이렇게 돼 있죠. 자, 비견겁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사주 강약을 한번 보자고요. 물로 태어나신 분이 여름에 태어났네요. 4월 초여름이죠. 초여름인데 사주에 나를 생해주는 오행과 나하고 같은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진다고 그랬죠. 임수 큰물, 자수 큰물, 개수 작은물, 해수 큰물, 전부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그러니 사주가 엄청 강해졌어요. 그리고 여름에 태어났지만은 이 불은 보자고요. 이 불은 큰 불이지만은 나무에 생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나무라고는 을목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작은, 이거는 풀, 요 정도. 그리고 물에 젖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던져줘 봐야 연기만 나서 이 사화는 큰 불이지만 나무에 생조가 없어서 타오르지 않고 더군다나 이 물한테 직격탄을 맞고 이 축토의 축축함이 이렇게 힘을 뺏기고 여기 있는 물도 쏟아져 내서 이게 불이 살아날 수가 없네요. 거의 꺼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을목 요거는 부목이 됐고 썩어버렸고 이미. 자, 축토는 어떤가요? 축토 요거 작은 흙 이 정도 물이면은 이미 흙탕물 됐죠. 흙탕물. 아주 심각한 사주가 됐어요. 나를 누른 브레이크가 뭐죠? 관성. 흙은 흙탕물이 돼서 나를 눌러줄 수가 없어요. 천상천하 유화덕전 사주가 됐네요. 이 불은 큰 불 무늬만 있었지 꺼졌고 이 나무는 떠내려가고 이 물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비견겁제가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한 사주가 돼가지고 이 브레이크도 고장났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분 남편분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강한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개축, 백호죠. 백호. 이 일지에 백호살을 깔고 있어서 이게 부부 상징이 좀 많은 사주고 관성이 또 브레이크도 되지만은 배우자도 된다는 얘기. 배우자도 떠나가던 거 부분도 상당히 안 좋은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이 많고 이렇게 독선적이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주변에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고독하다는 얘기예요. 고독. 근데 이 여름에 태어나면은 여름이라는 거는 불이 많은 계절이지만 이 거의 불이 꺼지다 보니까 이건 겨울 같은 사주가 됐어요. 불이 꺼지다 보니까. 그래서 음침하다는 얘기예요. 음침해.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이런 사주는 우울증 조심해야 됩니다. 우울증. 그래서 이런 사주 이렇게 비겁이 많은데 운에서 용신은 무늬로 불로 잡아야 되겠지만은 나무는 너무 적고 하지만은 이게 군비쟁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에서 이런 쪽으로 불을 받으면은 군비쟁제가 일어난다. 나무로서 이 물을 살금살금 빼주고 불에다가 이렇게 통관시켜준 나무운이 가장 좋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비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격이라든가 또 이렇게 남편하고 합의 안 되다 보니까 부분이 안 좋은 사주팔자가 됐네요. 아셨죠? 자, 다음 사주를 볼까요? 경인년 김여월 병인일 계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의 오행을 한번 볼까요? 오행. 임목, 묘목, 임목 이게 나무죠.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그 다음에 본인 큰 불, 사와 큰 불. 불도 제법 있죠. 그 다음에 기토, 경금, 작은 흙, 큰 쇠. 그 다음에 작은 물. 오행은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육친을 보면은 본인이 불로 태어나서 이 나무들은 인성이란 얘기죠. 인성.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 이건 편인, 음양이 같으니까 정인, 편인. 그리고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이를 비견. 그 다음에 관, 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해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거는 재성,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 강약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는데 묘월에 태어났네요. 나를 생해준 오행, 나무의 계절이죠. 봄. 그래서 등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등령을 했고 사주에 이 땔감들이 상당히 많네요. 병화가 큰 불이 이렇게 있는데 큰 불에게 땔감이 땔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불이 상당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네요. 거기다가 임목 안에 병화도 같이 합세를 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사주가 됐어요. 심각한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쇠는 좀 녹고 있는 형색이고 이 기토 이것은 쩍쩍 갈라져 있고 이 개수는 증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증발하기. 그래서 아주 심각한 사주로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불기운을 잠재워줄 개수가 용신인데
뭐 금은 희신이고요. 이순이 용신도 될 수 있는데 이 용신이 1위로 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강한 사주에 이 불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증발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증발. 이 물이 용신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용신이 이 강한 신강한 사주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이 브레이크인데 관성으로 브레이크인데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불기운으로 큰 물로 태어나신 분들이 성격 급한 데다가 이 관이 고장났다 보니까 유화독전, 고집, 아집 엄청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면은 또 자기 마음대로 또 행동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사 이게 형살이죠. 형살이면 이게는 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이 불바다 사주에 더군다나 이 관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거는 형사건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제주의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요 대운에 이 물을 말려버리니까 관제수로 교도소에 들어가실 분이에요. 그리고 들어간 게 이 법을 무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성격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성격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인성이 강하고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학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셨으면은 풍파가 좀 적고 자기를 좀 제어하고 살았으면은 상당히 학인 사주로도 좋고 그다음에 뭐 언론계 뭐 여러 가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사주 한번 볼까요? 신축년 무술월 개미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그죠? 자, 한눈에 봐도 사주에 보면은 흙기운이 상당히 많죠. 흙이 많고 여기에 큰 흙, 작은 흙, 여름풍은 작은 흙, 큰 흙 이렇게 흙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이 물로 태어났고 옆에 큰 물도 있고 그다음에 세기운이 있네요. 세기운. 그래서 사주에는 나무 기운하고 불기운이 안 보이죠. 물론 지장간 안에 을목과 여기 을목과 그 다음에 정화가 숨어 있지만은 일단 사주에는 안 나온 게 나무하고 불이 안 보이네요. 자, 육친을 보자고. 육친 본인이 작은 물로 태어났는데 이 흙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물로 태어나신 분 이 흙이 뭐냐면 관성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요거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요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평관, 정관, 평관, 정관. 요거는 음양이 같은 오행이 같고 음양이 틀리니까 다르니까 겁재. 이건 나를 생겨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요렇게 돼 있네요. 재성하고 그 다음에 식상이 사주에 보이지 않는 사주네요. 자, 사주 형국과 형상을 한번 보자고요. 형상. 본인이 작은 물로 태어났어요. 물로 태어났는데 나한테 도움을 주는 오행이라고는 큰 물, 그 다음에 신금이 있죠. 그리고 있나요? 없죠. 물론 이 지장간 안에 신금은 아니고요. 신금이 있지만은 미미하고 또 이 신금은 너무 멀어요. 갇혀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힘을 주는 게 좀 부족한데 하여튼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내 물을 막는 흙기운으로 나머지 다 돼 있네요. 수월에 태어났고 흙의 계절에 아주 매우 약해진 사주네요.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 그죠? 그래서 용신은 큰 물이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고마운 놈이고 운에서 신금을 받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 신금이랬다. 큰 금.
큰 건물 받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이 많은 흙을 설계해 가지고 나한테 힘을 주는 게 쇠기운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이분이 신약한 사주인데 그러면 기운상으로 약한 뭐랄까 약한 사주들은 그러잖아요. 소극적이고 잘 나서지 않고 그런 성격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성격이 강해요. 남편이 보면은 관이 나를 죽이려는 사주다 보니까 이 관이 바로 뭐냐면 배우자죠. 배우자 남자. 남편들이 엄청 떨어진 사주로 남편하고 이혼한 후에 혼자 요 화개살 보이시죠? 흙은 다 화개살이라고 그랬죠. 예? 요걸로 수선집을 하고 계신 분인데 아주 기가 강하신 분이에요. 혼자 이걸 헤쳐나가고 홀로 애들까지 다 키우는 그런 당찬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약사주도 아닌데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괴강살, 백호살, 장성살 이런 살들이 중중하면은 그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형적이다는 얘기예요. 무술, 응? 그 다음에 임술, 백호, 괴강, 그 다음에 이 화개살 보이시죠? 화개살. 이러한 기운이 상당히 이 사람 기를 강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운을 뭐 설계해주는 내 힘을 빼는 오행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운은 정상적으로 약한 사주 받아야 되지만 강사주다는 얘기야. 기가 약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살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살. 그래서 이분은 기가 상당히 강기질을 갖고 있고 남한테 지지 않고 또 이렇게 사회를 헤쳐나가는 파워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 강약이 신약이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기가 약하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갖고 온 겁니다. 아셨죠? 네, 다음 사주 한번 볼까요? 다음 사주 정유년 을사월 이민일 이민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오행을 한번 볼까요? 오행 본인이 물로 태어났고 큰 물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큰 나무 그 다음에 큰 불, 또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작은 불, 그 다음에 작은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가 오행은 골고루 갖춘 것 같죠? 그 다음에 흙이 안 보이구나. 흙이 토가 안 보이죠? 흙은 지장간 안에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육치는 이거는 비견, 이거는 나무로 내가 생일오요로 식신 음양이 같으니까요. 이거는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거는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이거는 정재 같은 불, 요새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관성이 보이지 않죠? 자, 사주 형상 강약을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큰 물로 태어났는데 옆에서 큰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그 다음에 유금 작은 새가 힘을 보태려고 하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월지를 보니까 사화 여름 초여름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신령을 했고 도와주는 오행은 이렇게 있는데 이 큰 나무 큰 불 요게 이제 관건이네요. 이 큰 물이라고 그러지만 이 큰 나무들이 이렇게 물을 수생목을 해서 흡수를 해버리고 이 흡수를 한 나무들이 이 큰 불한테 던져져서 큰 불을 형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 위에 있는 작은 나무도 협조를 좀 하니까 불이 상당히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나무에게 수생목으로 힘을 뺏기고 열기에 의해서 물이 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도와주는 오행은 멀리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약사주가 됐네요. 약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녀석이 소중한 용신이 되고 희신은 쇠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사주도 가져온 게 뭐냐면은
이 사주는 약사주다는 얘기예요. 약사주면은 말 그대로 약사주, 응? 약사주가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얘기한다든가 그러지를 못하고 또 소극적이고 이런 게 약사주인데 이 사주가 아니에요. 아주 성격이 강하고 시의원까지 나와서 물론 떨어졌지만은 시의원도 떨어졌고 법무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상당히 활동적이면서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약사주가. 자, 왜 그런 거 하니? 이 역마살 보시죠? 역마살. 역마기운이 이렇게 강하신 분들도 기질이 강한 걸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론적으로는 약사주지만은 기질은 강하다. 그래서 약사주들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소극적이고 그러지만은 이러한 아까 앞에 사주에서도 보다시피 살기운이 강한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역마살이 많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강사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적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강기질을 갖고 있고 덕고다이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 사주의 강약을 파악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기운적으로 강함을 느끼셔야 정확하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고 약사주니까 소극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렇게 역마가 강한 분들도 기질이 강하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그 사주팔자가 아주 강한 사주의 성향, 성격, 기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모든 신강한 사주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더 틀려질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